윤석열 관저 앞에서 들어눕고 절대 체포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특집 고소의 전략 준비하고 있는데요. 긴박한 상황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수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송 대표님은 오늘 저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그 추운데 어르신들 몇 분 좀 있고 충분히 통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면 된다. 네. 자, 오늘 한다는 이야기, 오늘 좀 어렵다, 내일 아침에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경찰 기동대의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김종민 변호사가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검찰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공수처는 국수본과 공조수사본부를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법리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거 불법 체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란 위반의 죄는 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이고 대통령이 이 권한 행사가 아니라 완전히 내란죄라는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예외로 이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책임자의 승낙 요건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압수수색이 목적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같이 나와 있어서 이걸 막는 순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봅니다. 자, 김진애 의원님, 저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이제 강제 해산을 하니까 좀 누그러들 것 같다,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저는 오늘 지금 솔직히 요새 매일매일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는 사실 예측했던 게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일단은 경찰의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안에 공간 확보를 상당히 해놔서 뭐 일촉즉발의 이런 충돌이 벌어질 것 같지 않고, 네.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지상목 권한대행의 조치, 그다음에 경호처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 그 태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분위기는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동력이 좀 떨어졌다.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갈수록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20-30분 전부터 강제 해산시키고 있잖아요. 아마 이때를 고르는 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이 저녁 때를 골라서 5시 이후를 골라가지고 강제 해산시켜서 잘하면 오늘 저녁에 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 경호처 특별한 협조하라 이런 거 없는 특별한 상태고요. 발언은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민주당에서 얘기했죠.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고발 조치를 이 내란 선동에 관련된 12명을 네. 아예 고발을 하겠다. 사실은 지난주에 고발을 하겠다고, 지난 월요일 날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또 제주항공 이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미뤘었거든요. 이거를 내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압력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저 화면은 서울의 소리에서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관저의 주 출입문 쪽입니다. 주 출입문 쪽이고요. 자, 주 출입문 앞에 아마 이제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기에 이제 카메라를 지금 배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에 사람이 많아서 버퍼링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뭐 유튜버가 엄청 많이 나가 있고 언론사 또 방송 장비도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네. 그리고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용산에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있다. 전국에 그렇죠. 있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빨리 이쪽에 와서 인간벽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려를 하는데, 그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금 땡땡땡이 나와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김건희 라인입니까? 그 김건희 라인의 확실한 라인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자들이 추가로 취재하는데 전국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배우의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 운영을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게 다시 네. 확인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서울고검 박세현 지금 고검장 특수본 본부장이 괜히 공수처하고 지금 국수본이 하고 있는 이 내란죄에 끼웃거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항고 사건을 수사 제기해서 빨리 소환 조사해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이게 끝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어저께 어저께 한 저녁 때쯤 나왔죠. 7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름을 쓴 그 서신이 나왔는데 A4용지에 나온 거 그 문안 보세요. 저는 문안 보니까 딱 김건희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의 기회 저는 뭐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해온 것들을 쭉 보면은 조금 기괴하게 좀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비선 라인에서 기획된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저께 나온 것도 김건희 라인 쪽에서 이게 기획된 게 분명하다. 네.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오늘 그 극우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사람들 모아라. 예. 사람들 모아라. 더군다나 지금 조금 아까 나온 그 비서관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확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마 오히려 정신이 온전할 사람은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은 오히려 저게 혼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오히려. 김건희를 체포하면 아마 저게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 것처럼 다운될 거예요. 김건희 체포가 더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체포로 이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배후 조정은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으려면 지금 빨리 김건희 출국 금지시키고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요.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오늘 만약 그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김건희 쪽에서 얘기 나온다는 게 어느 만큼 조금이라도 저게 잡히면은 그러면 이거는 내란 선동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국 금지는 정확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그렇죠. 강제 조치. 강제 조치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고 나서 아마 체포를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뭐 상당히 안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나는 체포 영장을 저렇게 막으면 사실 체포 영장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출두하니까 이런 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아니 자기가 출두를 자진해서 해야지. 근데 안 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안 나오면 영장 발부해서 집행해야죠 오히려. 저는 정치법적 체포영장 계속 집행 저기 방해하면 그냥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낫다. 뭐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냐 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관건이고요. 그렇죠. 좀 전에 김진애 의원 말씀대로 전체 현장 분위기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현장 분이 어저께보다 나아요. 자, 그 말은 이제 대단했습니다. 내란 동조를 할 경우에 네.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는 거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했군요. 여야 했군요. 이제 내일 한다고 타협의 했군요. 잘했어요. 여지가 잘했어요. 전혀 없다. 저건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예. 아니 사실상 내란죄를 옹호하고 이걸 방조하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범인 은닉 체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내란 목적에 지금 동조하는 행위와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윤상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오전에 저 현장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이 구국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렇죠. 뭐 무릎 꿇고 큰절까지 하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탄핵 못 먹어서. 그런데 정광훈이 지금 했던 이야기는 1,000만 명을 모아야 된다. 그 1,000만 명 모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로 보면 지금 10,000명도 안 모여 있는 것이라고 봐야. 어저께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7,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깔아앉는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거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다 또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아니, 거죠. 보수의 논리가 뭡니까? 항상 이재명, 송영길 뭐 수사하고 할 때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네. 재판에 출석을 기피한다. 맨 자기들이 전가의 보도로 떠든 게 법원 영장과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그런 체포영장. 근데 정작 자기들이 이거를 거부한 명분이 너무 없고 특히 이번에 서부지방 판사가 형사소법 110조, 111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과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판사의 월권이다. 어떻게 판사가 법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오해가 있는 게 당연히 윤석열 쪽 그 변호사들이 110조, 111조 위반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판사가 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문제냐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 고발 조치 오늘 바로 들어간 건 너무 잘 지금 됐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바로 해결된 나왔습니다. 거 예. 너무 잘 됐고요.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 들고 난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힘 자체를 내란 옹호당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윤상현이고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나경원인데 나경원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밤에 그날도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한 것도 왜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데 아니 관할이 돼가지고 서부지법에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뭐냐면은 먹잇감을 주는 거거든. 저쪽에서 네. 얘기할 먹잇감을 지금 자꾸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도 판사 출신인데 그 자기 후배 아니 근데 판사들한테 저는요 나경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만 더 뭐 짧게 만드는 건데. 자, 무슨 실제 이유일까? 이유를 모른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경원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판사 출신인데도 법리 적용도 맞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윤상현의 논리가 똑같은 거죠. 나중에 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논리는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또 대통령을 뺏길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논리고 거기에 이제 보수 세력이 일단 일부 지지도가 보이니까 그게 영합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나경원은 좀 이상해요. 윤상현은 일부러 나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미 명태균하고 엮여 그렇죠. 있기 관계가 때문에 있으니까. 예.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공격을 좀 피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자기의 포지션하고 명확하게 나대면 더 낫다. 그리고 혹시나 대선 후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경원은 솔직히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당에서도 결국 권성동이 골랐잖아. 나경원 안 골랐잖아. 사실 당에서 사실 요번에 제대로 좀 오히려 조금 적당한 스탠스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차라리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하는 게 괜찮을 수도 네.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말이죠. 근데 안 고르잖아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는데 윤상현 지금 오늘 오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애국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로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체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제 내란 선전죄로 고발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야 이거 뭐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캥기는 게 있나 보지라고 송영숙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헬기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체포 바로 이루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은 이제 제가 추측컨대는 이번에 자 나는 윤석열 반대하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의 요소로 삼아서 다음에 이제 대선이든 아니면 다른 전국의 변화 시점에 나 윤석열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에비던스 증거 하나 남겨놓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치적 계산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선명하지도 않고 예. 아예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윤상현 정도로 하든가.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나서서 본인한테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대선 후보를 저기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나경원이 맹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뭐냐면 판단이 좀 둔해요.
나경원 후보가 정무적인 판단에서 항상 좀 아차하고 놓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착오하는 것. 네, 착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지금 응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진보 쪽에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보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착오 현상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야, 이 기회에 아예 남아 있는 보수라도 내 편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나경원은 항상 여태까지 보십시오. 무슨 전당대회 할 때도 윤석열한테 명확하게 뭐 반대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쪽 편을 들지도 못하고 항상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다가 적절하게 한쪽에 하다가 그래서 저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김건희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비루하고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저런 게 국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짓을 하는 거냐. 또 어저께 나온 문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윤석열이 직접 썼다고 믿어지지 않고 저는 처음에 석동현이 써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아마 김건희 쪽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른바 한 줌의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 이게 뭐냐 조금이라도 시간 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유혈 사태도 뭔가 불상사를 일으켜서 이거잖아요. 저는 김건희가요 정말 뭐냐 김건희는 지금도 주술을 걸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제가 이 표현이 지금 속에 있는 말에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저걸 하는 게 이게 뭐냐. 마지막에 윤석열을 지금 볼모로 또 삼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구구를 볼모로 삼자. 이건 뭐냐면 김건희는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입이 교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을 앞에 놔두고 거기에서 일종의 교주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나중에 또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정말 나쁩니다. 제가 정말 김진애 의원님의 말씀과 제가 얼마 전에 취재했던 거 좀 보태서 의견을 드리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김건희가 최종 컨펌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왜 그렇게 했느냐. 윤석열 죽이고 자기 사는 길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특검 막으면 되고 탄핵 주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계산이었다는 거고 그것을 아이디어 삼아서 추술적 요소, 전국에서 지금 구판 벌렸다는 이야기는 정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 취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5일에 한 번씩 뭔가 특정한 산에서 추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들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김건희가 이제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을 망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치적 선택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믿고 있는 거고 천공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정 지나고 그러면 다 뭐 돌아오고 하늘이 내린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이 김건희라는 이 실제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윤석열도 다 이 장기판에 이것처럼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라서 윤석열도 자신의 생명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네. 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소설 쓴다 그냥 김진애 피처리입니다. 요 바로요.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한동훈이가 아직 저 대표였을 때 그때 거의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태세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왜냐하면 그때는 국힘 쪽에서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차라리 김건희를 내주자. 그러고 나서 윤석열을 건지고 윤석열 정권으로 2년 반을 가자.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특검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김건희 특검이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계엄이 일어나고 나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탄핵으로 윤석열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국힘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래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윤석열은 넘겨주자. 근데 김건희 특검을 했다가는
우리까지도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명태균 게이트고 뭐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를 방어해주고 네. 김건희 특검을 방어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김건희는 지금 머리가 막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김건희가 정말 나쁜 게 이게 뭐냐면은 자기하고 건드려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공범 내지는 공동 정범으로 만들어요. 저는 국힘의 많은 사람과 이 정부의 많은 사람을 자기하고 같은 그 범죄의 덫에 같이 끌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미 덫을 완전히 뿌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서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도 여러 번 보면 아시지만 남편이 탄핵이 돼가지고 네. 가령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데 부인까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또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다음에 요걸 넘기면 그 다음 살 거는 자기는 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부터 비슷한 분석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건희의 이제 이런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국힘은 오히려 김건희를 옹위할 수밖에 없다 또는 최소한 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세영 고검장 이제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보면 김건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수면 아래로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동시에 치고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표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난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될 동시에 문제라네. 해버려야 한 된다. 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도 저도 한덕수 대행과 10년이 넘게 같이 해왔지만 이분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치를 보고 구부리고 최소한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 저것은 뭔가 김건희나 자기 부인이나 엮여 있는 뭔가 엮여서 할 수 없는 뭔가 약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배우에 다. 참 지금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그리고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배우자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있고요. 여기에 용산에 있는 비서관이 직접 입회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네, 있으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확실히 김건희는요.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최성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거는 제의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리면 돼요. 일단 네. 체포권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제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당연히 올라가죠. 내란 예. 특검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국힘을 또 좀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는요. 예전에는 김건희가 또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윤석열을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나면은 나는 그래도 좀 관용이 될지 몰라 그러지만 지금요 정말 국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니네들이 45년 만에 이런 짓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뒤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제는 이번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사면 못 해준다. 제대로 묻자. 그래서 저는 김건희 이번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 우리 쪽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국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김건희가 말도 안 되게 대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진 출석도 윤석열 하지 않고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인간비를 쌓게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훨씬 더 많이 사잖아요. 네. 더 살아날 길이 없는데 정말로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김건희 구속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건희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악으로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리고 자기 재산 빼돌려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국 금지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죠. 자, 출국 금지를 그러면 지금 한다면 검찰, 공수처, 경찰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혐의 사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할 수 있는 데가 검찰이죠. 네. 이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완벽히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게 필요하다면. 있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그렇죠. 공적 개입했다는 것도 명백하게 그렇죠. 드러나 있으니까. 창원지검에서 할 수도 그렇다고 있고. 오늘 말씀하신 거 만약 극우 세력들을 모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빼박입니다. 빼박입니까? 그거는 출국 금지해야 되죠. 출국 금지를 해야 한다. 그럼요. 그건 빼박해야죠.
자, 아, 혹시라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선라이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마약 그 백혜룡 경정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마약 수사를 해보니까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모든 마약들은 차단이 되는데 말레이시아 마약만 관세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110kg가 넘는 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김건희 처남이 거기서 김건희 남동생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의 의혹이 그리고 왜 이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백혜룡 경장의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이거를 수사를 방해했는가? 그 백혜룡 경장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이죠. 그러니까 마약. 이 배우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크리미널 패밀리라고 했던가?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 네트워크에 언제든지 돈을 빼돌려서 저는 도망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추론이긴 하지만 김건희가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궁지에 몰리고 하면 지금 현재 아예 해외로 도피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 왜 그날 저 A1 떴을 때 예. 그때 윤석열이 도망가는 거냐?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야 출국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못 갈 테고 김건희가 가는 거다라고 다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1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딴 거로 해가지고 시도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게 더군다나 요구하는 게 그 체포되고 윤석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제가 요번엔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지난번에 저희가 왜 윤석열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한 3, 4일을 약간 좀 우리가 마음의 안심을 하면서 네. 약간 긴장의 끈을 약간 예. 놨었잖아요. 그때가 정말 저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 체포하고 난 다음에 요 며칠 상관이 저는 저쪽에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기에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김건희의 수가 정말 어쩜 이렇게 극악무도한지 지금 윤석열을요. 제가 그동안도 제가 김건희를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보고 있는지는 아마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한 건데 이거 보세요. 그동안 자기 남편을 어리석은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 사랑에 눈먼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막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것도 하고 거부권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저 어리석은 게 계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비상계엄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은 탄핵 당하고 저거 하면 지금도 국가 수반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보이게끔 지금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끔 지금 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거는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난 그래서 막 어저께 하고 오늘을 보면서 막 정말 정말 저런 떨려요. 독종은 처음 봤다. 뭐 독종이라는 단어를 좀 써도 되겠죠. 아니, 생존 서바이벌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길이 있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명확하게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지금 뒤에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저는 평론가니까 단정하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예. 하여튼 그 정도는 이제 김건희가 배후에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니 이런 때라면은 저기 송영길 대표님도 사모님이 계시고 저도 남편이 있고 그러거든요.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내가 탄핵에 일단 소추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나의 좀 인격도 좀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일을 조금 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사면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 지금 폭동을 사주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게 말이 안 나와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뭐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배우자가 말려야죠 이럴 때. 자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십니다. 한 7,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좀 댓글에 이상한 글 올리는 분들 좀 나가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굳이 와서 이게 민주당 이야기 그리고 송 대표님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 이런 거 지금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정말로 댓글로 각자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희한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바비 받고 하는 분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는 채널에 가서는 그 의견 올리지만 여기에서 좀 이렇게 방송하는데 방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저기 한원동 관저 앞에 계신 우리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시지만은 이거예요. 우리 쪽은 만약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7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이 나가도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쪽은요 알바로 해가지고 알바비 주고서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람 결국은 오래 못 가요. 안 될 줄 알고도 이렇게 동원한다. 그러면은 2016년도 박근혜 탄핵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결국에 탄핵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극우와 손을 잡고 있다. 이번에는 그럼 성공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세월이 흘러서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를 탄핵을 한 다음에 박근혜가 3월 10일 날 탄핵이 됐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1일 날에. 탄핵되기 전부터 수사는 진행되다가 탄핵되자마자 윤석열, 한동훈이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켜서 30년 구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네. 입장에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그 유튜버들이 윤석열 집 앞에 가서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으니까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권력에 따라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국가 공권력이 분명히 정리를 해주면 저거는 자체의 정당성과 명분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렇게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부 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채증을 해가지고 예. 각자 저분들한테 소환 통지를 보내면 바로 이게 동력이 상실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채증이 될 거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2인 이상이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 지금 경호처장도 경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 지금 국수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경호처장과 이 사람들은 전부 법원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시켰는데 이거를 막으면 이건 내란 공조범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것도 저도 다 기소가 될 겁니다. 저는 뭐 그건 저는 당연히 될 거. 저는 이번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언론의 논조가 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예. 처음부터 아니 이거를 왜 걱정을 해요? 우리가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튼실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집회를 오죽 다뤄봤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불상사가 생길 거다, 이게 소요가 생길 거다, 그게 충돌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선동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두 개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우 극렬 지지자들이 뭔가를 벌여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하나는 경호처 안에 네. 이른바 어공들, 네. 뭐 그중에 한 50명 정도가 어공이라고 그러는데 네. 더구나 김용현이 박아놓은 경호처장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뭐 총기까지 써서 저기를 할 거다. 아니 처음부터 하든 말든 뭐해 하든 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내란 수괴를 잡는 체포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하는 걸 해야죠.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길을 꺾고 김건희의 길을 딱 꺾어놔야지 왜 언론부터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너무너무 언론이 말도 안 된다고 싶더라고요. 그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잘 못합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미 다 윤석열을 비판하고 네. 있고 너무 정말 미몽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약간 양다리 걸치면서 하고 예. 있지. 조선일보도 출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비론 양쪽에 눈치를 보고 있고 중앙 동아는 확실히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정리했고 이미 손절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지 조선일보도 안 따라올 수가 없다. 양창훈 주필 같은 경우도 이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상훈인가 양상훈. 오늘 양상 네. 네. 그래서 조선일보도 지금 뭐 조갑재 씨 말처럼 손절하지 않으면은 보수의 논리로 아무리 이거를 옹호하려도 불가능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내란죄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국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 지금 뭐 일종의 성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자회견 아니 뭐 기자들에게 예. 하여튼 이거 체포영장 이거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 예.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결국 끌려갈 것이지만 예.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체포영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또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글쎄요, 합니까? 저는 뭐 전자라고 보는데 이걸 네. 가지고 저는 이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레밍 때처럼 다 같이 바닥에 빠져 죽는 건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이걸 하면 돈이 벌리니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슈퍼챗 쏘아주고 이거 선동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물 들어와서 노젓는 꼴 아닙니까?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선동하니까 막 그 어르신들 막 순진한 마음 선동해서 거기에 도는 유튜버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걸 비교 분석할 좀 능력이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쪽 논리 보고 지금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고 예산을 다 깎아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뭐 친중파 뭐해서 뭐 북한 어찌고 막 이렇게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막 또 이걸 이재명과 연결을 시켜서 총 걸기하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동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어저께 이제 보낸 일종의 편지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에게 뭐 탄핵 반대 지지책을 겨냥한 메시지였는데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오히려 이런 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분리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은요. 지금요. 일단은 집단 히스토리에 빠져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쪽으로 정한 방향에서 금방 뒤로 빼지도 못할 거지만 그지만 국힘도 기가 꺾였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꺾였다는 네, 것은 재판관 두 사람 명 임명을 하고 나서. 임명하면서 그러면서 기가 꺾였어요. 예. 이제 그리고 체포영장 나오고 예. 다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 그래도 두 가지 소식 예. 때문에 체포영장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 2명 저기 되면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 자기네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기가 꺾여서 그러고 났는데 어저께 같은 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힘 쪽에 내부의 사람들 저보다 아마 김건희를 너무나 잘 알고 저보다 윤석열을 너무나 잘 아는데 속으로는 지금 뭐 속으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러지 우리 국힘을 완전히 지금 그냥 패대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힘이 그 와중에 이런 와중에 재명 처리도 못하고 출당도 못 시키는 이게 정당입니까? 자 경호처가 말입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국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편을 드는 척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그런 하고요. 척이에요. 예, 척. 드는 척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보고 경호처에서 지금 이제 그 공권력이 직접 이제 집행이 될 경우에 끝까지 막아서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대국민 협박 또는 공소죄에 대한 협박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언제요?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를 아니 하겠다라고. 적법 절차에 한다 그랬어요. 적법 절차에 근데 해서 영장 발부되기 전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되고 나서도 또 이제 다시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경호처 내부의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네, 한 600명 중에서 50명을 제외하고는 한 600명 중에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바깥으로 계속 일종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내란 공범이 네, 되는 네. 순간에 이제 공직자로서 급여 연금 생활도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계속 외부에다가 이런 상황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점심때 이걸 이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한 세 군데 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알렸는데 바깥의 분위기는 대체로 정리됩니다. 이제 들어 누워서 죽겠다는 사람들 일단 뭐 이렇게 해산을 시키고 있으니까 뭐 일단 뭐 해산이 되는 것 같고 국힘도 어느 정도 헐리우드 액션 하는 것 같으니까 자 경호처가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에서 직접 체포하러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무장 기동대가 가서 전부 무장 해제시키고 하는 것을 과연 무장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아까 아니, 한 그렇게 50명 하면- 정도 있는 말을 아니 그렇게 하면 바로 하지 사진 찍어 채팅해서 예. 바로 영장 청구해야죠. 그거 자체가 구속영장. 내란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그 주도한 자들을 영장 청구해야죠. 아니 그게 바로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요. 예.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경호처의 어공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은 근데 거기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거기서 대항하는 짓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호처라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 그렇게 체포영장이 오면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 체포영장 받으러 온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구치소에 가 있어야 대통령이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공식 공문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증을 해서 바로바로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야죠. 예. 뭐 그런 정도는 이제 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네. 일단 발표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메시지는 우리가 경호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야 그러면 적법 절차가 뭐냐? 아 우리는 이것을 위법 위헌적이라고 본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먼저 이렇게 가버리니까 혹시라도 워낙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던 집단이어서 정말로 무력을 쓴다 일부나 아니 정말 저도 그건 처음 알았는데 네. 그 50여 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어공으로 쓰면서 경호처에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같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 마치 친위대 옛날에 SS 부대 나치에서 SS 부대 만들듯이 그렇게 경호처를 그렇게 부대화했다면서요? 네. 아, 난 도대체 정말 김용현 이 작자를 정말 XXX 할 사람이에요, 정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그렇게 한다라는 게.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것들이. 아, 아이 그러면은 그럴 필요 저는 아니 그런 거 그럼 무장 해제 시켜야죠. 전부 다 무장을 해가지고 저는 예. 필요하면 수경사를 동원해서라도 수도방위 사령부가 반란군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안 아 되면. 근데 거기에도 노상원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상원도 결국은 못했잖아요. 뭐 우리 707이고 뭐고 하나도 저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대 나는 그럴 정도의 배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예. 이 사람을 이제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그 개별 추상적으로 다중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 누구, 차장 누구, 책임자 누구 이름을 적시해서 경고를 보내고 협조하냐는 하고 적법 절차가 아니다. 지금 이미 아니 법률을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려면 서로 갈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질서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항의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뭐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자기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 질서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어떤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오죽 걱정이 많았으면 경호처 내부에 있는 중간 간부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바깥으로 알리면서 우리 지금 SOS 를 이러면 치는 큰일 날 거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겠죠. 거를 여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걸 알지만 특수조직의 성격상 네. 항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라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제압할 공무집행해야 수 한다, 있는 제압을 해야 한다. 아니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세가 기울였는데 이 자기의 보스가 정신 못 차면 아래에서 정리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네.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경호처장이 것인지 스스로 체포해서 갖다 바치는 게 낫죠. 그렇게 하는 게 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살 길인데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압박을 하면은 스스로 예.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근데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가지고도 김문수, 뭐 김태규, 방통위, 뭐 예. 직무대행과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뭐 법제처장 네. 이거 최상목 대행을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공격을 하기도 했고 또 따로 나와서 울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지금 더듬이가 없어졌는지. 저희들이 사흘 전에 단독 보도를 할 때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독 보도를 하고 그 근거로 윤석열 탄핵 결정 이후에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서 사실상 합의를 했다. 네. 한덕수와 함께 계속 똑같이 행동하겠다라고 한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임명을 하지 않아서 네. 좀 전에 왜 당신이 임명했느냐라고 따지고 들었던 것은 그 이전에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것을 왜 당신이 깼나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였다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이 지금 나서서 경호처 문제는 혹시라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깡다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는데 지금 김정한 변호사인가요?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다음 주 중으로 신속하게 판결해서 임명에 맞다고 결정하면은 네. 바로 마은혁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목이 2명 임명 안 했더라도 완전히 이건 부작위에 의한 이 기본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 공권력의 불행사 그리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도 아니고 국회가 선출한 것에 대한 형식적 임명 절차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이 안 한다는 것은 더구나 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6개, 8개를 거부권 행사하면서 요식 절차에 불과한 임명권 행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난 될 거라고 봅니다. 마은혁. 네. 그도. 저희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 통제하고 뭐 잘하면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까지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정해서 내일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저희들이 내일 오후 1시 10분에 네. 김혜원 교수라고 있습니다. 부산대 네, 헌법학자죠. 예, 네. 헌법학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파면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내일 저희들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 현행 헌법으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일 저희들이 이제 특집 네.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이 이제 이런 부분도 내일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릴 때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돌파해내는 방법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또는 최상목의 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또 다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어찌됐든 최상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심약하다, 간이 작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정도면 최상목이 움직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심각해서 그런 거 있고 뭐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련돼 가지고 시나리오도 나름대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른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좀 어느 만큼 만족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호처에 관련된 문제가 만약 오늘 저녁에서 일어나는 소요가 이게 만약 심각해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내일 오전에는 뭔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그럴 거라 최상목이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왜냐면 저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인 적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솔직히 체포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저기를 한다 뭐 이러는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만약 심각한 소요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뭔가를 할 텐데 먼저 선행해서 이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야간에 이런 작전 또는 긴급 체포를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9시 정도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오늘 오후 언론사에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체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그 정보가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해산을 하는 것이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에 어떤 종표는 또 서울구치소 앞에 서울구치소 앞에 가 있다. 앞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후에 이거 한다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이제 체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예, 야간에 지켜봐야 되겠죠. 야간에 하면 또 적법 절차 논리가 나 예. 논리가 있으니까 야간 안할 사고 날 수 거고요. 있으니까 저는 낮에 이거 해야죠. 해산시키고 그래서 충분하게 예. 공간을 확보하는 통로를 걸 확- 하거든. 통로 확보하는 역할을 완전히 하고. 확보하고 난 예.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오전에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장뚱이님, 리사람님, 그리고 꿈꾸는 농부 헬레나님, 자 안알라줌님, 자, 신님 고맙습니다. 김성훈님,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들 고소의 전략 오늘 긴급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 힘이 납니다. 결국 더 좋은 나라 우리 김진애 의원님과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윤석열 최종적으로 결단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고 여러분 덕분에 지금 119만 명의 구독자를 조금 더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한남동. 한남도로 다시 이제 송일 대표가 가시는데 네네. 한남동에 계신 분들도 정말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윤석열이 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